스페이스 플래닝 연 매출은 스페이스 플래닝 연 매출은 올해 기준은 7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700억. 700억이요? 여기는 동굴 컨셉의 호텔이에요. 매일매일 오픈이래로 만시되고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 회식할 때 가지고 나오시면 되는데. 말하기 무섭게 바로 진짜 손님이 바로 오네. 계속 들어오죠. 이런 호텔입니다. 근데 모텔 인테리어 회사 이거 네이버에 쳐보시면 저희 회사밖에 안 나와요. 아파트나 카페 인테리어 회사 이런 건 엄청 많을 텐데 근데 카페의 4분의 1 시장이에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봐도 블루오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문신이 딱 하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라틴어예요. 너 말할 필요 없다. 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행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단 시작해 놓으면 그 다음이 뭐가 있는 거지 시작 안 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주문을 스스로 저한테 걸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일로 돈을 버시는 분이신가요? 저희는 호텔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거나 이렇게 해서 호텔 시공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회사고요. 숙박 전문 시공사다 보니까 이 숙박업소가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매출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기획이나 브랜딩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이제 사무실 출근하러 가고 주차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9시인데 매일 9시에 출근을 하세요? 네, 9시에 출근해가지고 먼저 가서 오늘은 외근 나가기 전에 직원분들한테 전달할 것 좀 전달하고 외근 나가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오후에 다시 또 업무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소 스케줄인 거예요? 네, 거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지방으로 출장 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렇게 외근 일정이 있을 때는 사무실 먼저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루틴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사무실입니다. 좀 더러워가지고. 근데 지금 저기 보니까 칠판에 막 엄청 뭐가 적혀 있는데 저거는 네. 뭐예요? 제 방에서 회의할 때는 저렇게 적어가면서 이제 기획이나 이런 것 좀 설명하고 우리 같이 뭐 만들자 알려주려고 판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이제 외근 나가는 현장에서 제가 미리 체크해야 될 거 간단하게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직원분들 출근할 거라서 전달할 거 있으면 전달사 이렇게 전달하고 이제 10시까지 오늘 미팅이니까 이제 빨리 나가봐야 됩니다. 엑셀이 안에 뭐가 되게 많이 꽉 차 있네요. 이게 결국에는 리모델링 하고 나서의 이제 예상 매출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라서 각각의 이제 공간별로 어떤 매출들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거 이제 타당성 검토 좀 하는 거거든요. 이걸 또 예측하려면 현재 그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호텔들이 어떤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얼마의 매출을 낼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는 거를 모든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휴가 가시는 분들 또 아침마다 이렇게 휴가 신청서 이렇게 누가 이거 쓴 거예요? 네, 휴가 가신다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저 보라고 밤에 이렇게 올려놓고 가는 거 있으면은 또 체크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저희는 마케팅 조직도 있거든요. 아, 리모델링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숙박 전문 시공사이기 때문에 호텔 리모델링에 많은 예산을 썼는데 만약에 이게 내가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해? 이런 게 가장 결핍이라고 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숙박 전문 시공사면 실제 우리가 상품성 있게 만드는 축이 있고 잘 만드는 그런 시공을 잘하는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매출적으로도 성공적으로 그 상권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마케팅적인 부분도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에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마케팅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숙박업이 팔리는 모든 플랫폼들이에요, 이게. 요즘은 숙박업소도 전부 다 온라인 경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내게끔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원래 대부분 대표들이 이런 거 그냥 직원 시키지 않아요? 저는 이제 원래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야누자라는 회사 초창기 멤버였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은 직원분들도 충분히 이제 플랫폼 세팅을 잘 할 수 있지만 좀 같이 체크하는 편이에요. 다른 호텔들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거를 자꾸 챙기는 중입니다. 자, 이제 나가 보실까요? 커피 하나 사서 가시죠. 아침마다 커피 드시는 것도 네. 하루의 루틴인가요? 네, 아침에 꼭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좀 자주 이용하시는 커피숍이 있나요? 메가커피요.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메가커피가 전국에 한 2,000개가 넘었을 거예요.
네, 엄청 많죠. 네, 이게 메가커피 보면 이 맛의 표준화를 이루면서 정말 그렇게 브랜드가 빨리 확장해 나가는 속도를 보면서 아,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호텔 2,000개 만들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메가커피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드와 영수증을 네, 들어가시죠. 메가커피에서 282번 커피 받아서 너 먹어. 나 이거 시켰는데 저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나 외근 나가야 돼서 왜 대표님 커피 안 들고 그냥 나오셨어요? 커피 시켰는데 지금 대기가 15명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출근하고 있는 직원한테 그 커피 아침에 한 잔 하라고 했어요. 15명이요? 인기가 많네요. 핫플레이스네요. 지금 가는 미팅 현장은 어떤 미팅인가요? 지금은 호텔 건물은 아니고요. 원래 상가 건물인데 이거 요즘에 또 용도 변경을 해서 숙박시설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용도 변경 미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럼 스페이스 플래닝의 탄생 계기 좀 한번 알려주세요. 스페이스 플래닝은 숙박 전문 시공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야놀자 다닐 때 제가 했었던 생각이, 저는 야놀자의 비교적 초기 멤버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야놀자의 전체 부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모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제가 몇 년 회사 생활을 하고 둘러보니까 모텔이라는 거를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게 우리 회사 빼고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내가 잘하면 내가 전국적으로 내 또래 중에서는 모텔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저 이제 시공도 배워보고 싶다 해서 시공부서로 제가 이동을 요청드려서 여러 이제 모텔들을 만드는 일도 좀 PM으로서 참여를 하기도 하고 했었고, 이후에 저는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부동산 운용사로 갔어요. 그래서 모텔 같은 경우는 공간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뭔가 발전이 안 되어 있는 산업이라면은,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다루는 부동산은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빌딩들이라고 할 만한 빌딩들을 운용을 하는 회사니까, 거기서 공간 기획을 하면 상당히 많은 비싼 건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 두 개를 접목한 게 스페이스 플래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빌딩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세스를 따와가지고 모텔을 만든다, 그 방식으로. 그러면 모텔 시장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모텔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업 컨셉으로 시작한 게 5년 전에 스페이스 플래닝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서 시작하셨어요? 저는 초반에는 거의 혼자 만들었어요. 지금은 몇 명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27명이에요. 근데 많은 게 아닙니다. 예, 저희가 동시에 지금 60개 정도의 호텔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27명이서 60개를 만드는 거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처음에 혼자 하려고 하실 생각하셨어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빌딩들이, 제가 아까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를 제 관점에서 해석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저는 정의를 했냐면, 비싼 빌딩을 만들수록 어떤 한 회사에서 여러 부서들이 협업해서 만들지 않아요. 이 각각의 공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리서치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프로세스를 분리해서 외주화시켜요. 그래서 각 파트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한다는 회사들이 붙어가지고 그 중에 선정된 팀이 그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철저한 분업화로 이루어져요. 공간이 고급으로 갈수록. 그러면 호텔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막 고급 인력을 회사에 데리고 와서 만든다기보다 제가 네트워킹이나 제가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각 파트별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를 하고, 그 파트별로 가장 적임자를 외주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저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모텔은 충분히 초반에는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반에 제가 만들었던 모텔들이 그 동네에서는 사실 이전에 기록하지 못했었던 아주 좋은 매출을 내고 굉장히 이제 성공하는 모델이 되니까, 점점 더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모텔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서 이제 회사의 규모를 좀 키우게 되었죠. 지금은 의뢰를 맡기면은 네. 스페이스 플래닝 자체에서 모든 걸 다 하나요? 지금도 저희 스페이스 플래닝이 27명에서 60개 정도를 동시에 만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직원분들이 본인의 업무도 다 이렇게 프로세스로 나눠가지고 효율적인 외주화를 끌어내고 있어요. 시공사는 수주를 못하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의 안정화가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건비의 통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회사에 직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부담은 관리비 명목으로 건물주들한테 전부 다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에서 합리적인 공사 금액에 퀄리티 높은 거를 만들려면 직원분들도 외주화를 통해 가지고 인력 리소스를 레버리지 할 수 있어야지 회사는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우석이라고 합니다. 위치가 엄청 좋네요, 대표님. 실제로 와봐도. 여기는 이제 건축물 현황도만 한번 주시면 다른 사항은 다 체크했고요. 문제 없어요. 그러면 용도 변경 되는 걸로 보는 거고. 여기는 5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기존에 숙박업소를 운영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도 용도 변경까지 하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근생의 임대 시장이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이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호텔 영업을 하는 거니까 현금 흐름에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요즘 많이들 또 용도 변경을 검토하시는 추세죠. 그러면 일반 호텔이랑 네. 대표님이 이제 만드시는 호텔이랑 어떤 게 제일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은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이제 공사 중인데 가요. 그러니까 성수랑 가까운 건대 쪽에 호텔을 하나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한 달 정도 이제 공기는 남았고 공정률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오늘 체크하러 갑니다. 여기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뭐야? 빵인데 직원분들 아니에요? 아, 저희 직원분들이네요. 오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하가 지금 저기 우리가 후반부에 붙나요? 공정이? 동시에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절로 서브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다 직원 동선이라서. 아, 여기는? 이쪽은? 관제에서. 관제센터로. 네, 여기가 관제. 좁지 않네요. 아, 직원 숙소로 이어지고 이건 막히겠네요? 네, 오케이. 그냥 타이트하게 딱딱딱딱 들어가는 그냥 레이어가 되는구나. 위에 우리 스파방 좀 볼까요? 네. 지금 방수까지는 끝났고, 네. 이제 타일 마감 작업하려고. 필름의 도장. 아래는 타일. 네, 타일은. 네. 공정률은 공사일보에는 80%인데 직접 와서 보니까 65%밖에 안 돼서 오케이. 제가 푸시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들어가 볼게요.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공정률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우리 공정보고서 대비해서는. 예, 조금만 속도 내주세요. 9월 30일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예, 갈게요. 예. 아까 봤던 곳이 공사 현장인 거죠? 아, 네, 공사 현장이에요. 실제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공사 중인 현장에 와보실 일이 많지 않죠. 예. 아까 직원분들도 같이 오신 것 같은데 네네. 아까 전에 뭘 보신 거예요? 아, 오늘은 각 파트별로 이제 나온 거예요. 공간 설계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사를 관리하는 관리부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또 사업 매니저도 나오고 해가지고 전체 지금 현재 요 정도 시점에 현장을 보면 우리가 공사 현장팀에다가 줄 수 있는 피드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설계대로 잘 공사가 공정률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체크하러 나오는 그런 이제 일정이에요. 모텔이라는 키워드가 네. 아직까지도 좀 시선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많죠. 많이 있는데 엄청 많이 개선됐어요. 요즘은 모텔 창업 이런 걸로 유튜브 컨텐츠 하시는 분도 엄청 많이 생겼고, 실제로는 근데 모텔이 부동산 산업으로 보면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산업이에요. 모텔은 99% 이상이 지가가 비싸고 시행을 했을 때도 부지로서 가치가 제일 높은 일반 상업지에 다 위치해 있어요. 평균적으로 100평 정도의 대지를 깔고 앉아있고 그 위에 건물이기 때문에 상가 중에서도 되게 좋은 상가에 속하는 거예요. 상가로 치자면. 모텔은 사실 수익률로 붙으면은 운영 수익률은 상가랑 비교도 안 되게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세를 받는 비즈니스거든요. 실제 모텔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예전엔 되게 심플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모텔은 사실 그 모티브를 일본의 러브호텔에서 따왔거든요. 일본의 러브호텔은 사전적인 정의가 커플들이 성교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호텔이에요. 그만큼 좀 음성적이죠. 근데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갖고 왔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모텔을 만드는 방식들은 계속 그냥 이제 어떤 찍어내기 식으로 그냥 이제 모텔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모텔의 입지나 모텔의 사업성을 보면 젊은 친구들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설은 그런 일본의 러브호텔로 머물러 있으니까 산업은 음성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막 잘 바꾸려는 팀이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모텔이 산업의 폐쇄성이 있어서 데이터가 다 감춰져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공간 산업으로서 발전을 안 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이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임팩트 있는 공간이 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목표가 러브 모텔이라는 키워드가 네. 사라지게 하는 게 목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형 숙박 산업 자체를 저는 이제 바꾸려는 거가 저희 회사의 비전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고, 저희가 지금 5년 동안 150개 모텔을 바꿨거든요. 근데 150개를 바꿔도요, 전체 우리나라에 모텔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와, 모르겠어요. 가늠이 안 오는데요. 그러면 카페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 몇십만 개는 넘지 않을까요? 네. 카페가 10만 개 있어요. 그러면 카페가 10만 개 있는데, 근데 모텔은 되게 없어 보이는데 2만 3천 개 이상 있어요. 그럼 거의 4분의 1이거든요. 근데 모텔 인테리어 회사, 이거 네이버에 쳐보시면 저희 회사밖에 안 나와요. 저도 맨날 인테리어를 쳐보면은 네. 다 아파트 이런 것만 나오지. 그렇죠. 네. 아파트나 카페 인테리어 회사 이런 건 엄청 많을 텐데, 근데 카페의 4분의 1 시장이에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봐도 블루오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모텔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익성을 계산하면서 시공하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시장들을 바꿔나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저는 시장이자 사업 기회라고 보는 거죠. 스페이스 플래닝에서 지금 만든 브랜드가 총 몇 개예요? 브랜드는 20개 정도 되고요. 만든 호텔은 150개 정도 됩니다. 안 한 지역이 있어요? 안 한 지역이 물론 있죠. 그래서 안 한 지역이 없게 만들려고 또 이제 하는 그 재미도 있습니다. 그럼 스페이스 플래닝에서 좀 밀고 있는 컨텐츠나 네. 그런 게 좀 있나요? 주로 이제 스페이스 플래닝이 다른 모텔들이랑 다르게 접목을 잘 해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중소형 숙박업소 또는 중소형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웰니스 경험, 그리고 사실 웰니스 경험의 근본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이 휴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물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쓰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객실 안에서 즐기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모텔에는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안 하기만 해도 많은 부분의 어떤 인적 리소스나 실제 공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휴식의 본질에 가까운 거에 투자하는 시공에서도 예산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해서 결국 사업성을 높이는 그런 형태로 기획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만드신 호텔 중에 대중화가 되어 있는 브랜드가 있나요? 아늑호텔이라는 브랜드가 제가 5년 전에 만든 브랜드고요. 대전이나 이렇게 충청권에서 먼저 많이 이제 확장이 됐었어서 지금은 뭐 서울에도 많이 생기고 있고 해서 아늑호텔이 제가 만든 메인 브랜드입니다. 근데 아늑호텔이 기존의 모텔에서 정말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다 버려보자, 그러고 정말 고객이 좋아하는 것만 남겨놔가지고 이 새로운 형태의 어떤 컨텐츠 호텔이란 걸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든 이제 브랜드고,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도 기본적인 매뉴얼은 최대한 아늑을 따르고 나머지 컨셉들이 더하는 그런 방식으로 브랜드들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아늑이란 브랜드는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브랜드죠. 상대적으로 좀 더 고급스러운 브랜드 중엔 패스포트 브랜드가 있어요. 우리 서울에 보면 땅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쵸. 그런 땅값이 비싼 데서 아주 낡은 여관으로 남아있는 건물들이 종종 보여요. 그런 거를 땅의 가치가 앞으로도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이미 그냥 땅값이 너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세로 그런 여관을 매입을 하면은 현금 흐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도 너무 작아가지고 매출 캐파도 약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객실들을 시원하게 통합해서 작은 객실 3개를 한 번에 통합하면 스위트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객실짜리를 막 8객실로 만들어 보자, 대신 객단가를 되게 한 방당 높게 받을 수 있는 도전을 해보자 해갖고 만든 게 패스포트였고, 패스포트는 전 세계에서 하는 스파 여행, 이게 슬로건이에요. 그 지역의 어떤 특성들을 넣거나 해갖고 이제 만드는데, 아주 일본에 있는 료칸을 옮겨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을 통합했으니까 방이 길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이 되게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길어도 괜찮은 컨셉이 뭐 있지 하다가 기차에서 하룻밤을 자보는 경험 해가지고 터키 이스탄불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하루 동안의 기차 여행을 모티브로 한 그런 이제 호텔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도깨비를 소재로 한 신당이라는 상권의 정서를 담은 호텔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행 가듯이 패스포트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녀보시면서 여권을 채워가는 그런 이제 재미를 느끼는 브랜드가 제가 만든 이제 스테이 브랜드 중에 재밌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운대에도 신축하고 있는 호텔이나 또는 이제 문경 같은 이런 것도 제가 만드는 것 중에는 중소형 숙박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죠. 여기도 엄청 낡은 여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목 안에 있는 모텔이었던 거예요. 지금 막 오픈 준비 중이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것 같지 않나요? 일본행 비행기를 타고 료칸을 즐기면서 가는 퍼스트 클래스 이상의 컨셉으로 만든 호텔이에요. 아, 그러면 약간 컨셉이 비행기 안에서 료칸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실제 사이니지도 공항 사이니지처럼 이렇게 해놓고, 구리는 20대 초반 친구들이 굉장히 여기 많이 남아있는 상권이에요. 그리고 약간 구리 인근에 배우 세대가 엄청 많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상권을 이루는 호텔의 입지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비행기 티켓팅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체험 요소도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스튜어디스 AI 우리 직원이 항상 뜰 거예요. 이 호텔은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여기는 24시간 무인으로 돌아가고요.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투숙 고객들만 입실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에요. 호텔에 직원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요. 지금 패스포트 오픈한 호텔들은 전부 다 직원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간이 엄청 작잖아요. 그러니까 방 하나가 거의 고시원 크기의 모텔이었던 거예요. 아 여기가 원래 그냥 방 하나였던 거예요? 그럼요. 요 정도 공간이 방 하나였던 거예요. 아 그러면 방을 합친 거예요? 방을 다 통합한 거예요. 근데 여기 다행히 조적벽으로 부조벽이 아니었던 건물이라서 여기는 이렇게 통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지금 목욕하면서 영화 볼 수 있게 이제 해둔 거고, 여기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TV 보면서 여기는 대화할 수 있게. 네, 여기도 보면 이제 아주 좁은 객실인데 3객실 정도를 통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통합을 해놔야 상품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님 3명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네. 한 명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방에 평균 그렇게 오픈을 했으면은 이 방은 5만 원짜리 방도 받기 힘든 방이었어요. 원래 한 객실은 3개씩 곱했으니까 15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으면 나 이렇게 할래 라고 뭐 의사결정할 수 있겠죠. 여기는 15만 원 이상 무조건 받을 수 있다, 20만 원 이상 받겠다 했으니까 목욕탕을 보유하는 이제 호텔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화 보면서 이렇게 티타임 나누면서, 공간은 좁지만 욕실을 개방감을 주니까 이런 특이한 어떤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이게 사진으로 찍히면 또 엄청 이쁘게 더 찍히는 거죠. 와 이렇게 있는 스파 처음 봐요. 네, 개인 욕조가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느낌이죠. 이런 게 이제 패스포트의 맛이에요. 저희가 대전에 만들어 놓은 료칸 호텔 같은 경우에는 하루 객단가가 60만 원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한 객실이. 이 정도면 5성급 아니에요? 그렇죠. 5성급보다 비싸죠. 근데 5성급은 몇백 객실이 있을 거고 우리는 몇 객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5성급 객단가보다 높더라도 이런 호텔을 찾아오고 싶은 수요는 우리는 한 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들어오면 객실에서 주는 기능적인 부분들은 더 많이 있죠. 대신 이제 그런 대형 관광 호텔들은 부대 시설이 좋잖아요. 없는 부대 시설을 우리는 객실 안으로 들여와가지고 컨텐츠로 만든다 라는 식으로 만들면 또 그런 걸 선호하는 고객들은 또 들어오게 되어 있죠. 자, 여기는 기계실 옆에 붙어있던 지하실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도 공간을 살렸어요. 대욕장이 따로 있죠. 그래서 커플들만 둘이 들어와서 즐길 수 있는 스파 공간이 있는 거고, 여기서도 목욕하면서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와. 예, 이게 그냥 지하실이었던 공간인데도 이렇게 이제 수익화를 내는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대표님 이제 진짜 밥 먹으러 가는 거죠? 네,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 여기입니다. 지나갈 때 동선과 때가 맞으면 항상 가는데. 네,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맨날 바쁘신데 취미가 있으세요? 사우나가 제 취미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아까 지금 호텔 만드실 때도 사우나가 엄청 아, 많은 근데 거죠? 저 진짜 사우나 진짜 좋아해요. 거의 매일 사우나를 가거든요. 또 루틴이 있습니다. 사우나 10분, 냉탕에 5분, 그 다음에 바깥에 외기에서 외기욕을 하는 또 10분. 그렇게 해서 3바퀴를 돌면요, 그날의 모든 피로가 리커버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행은 자주 다니시는 편이에요? 여행도 이제 일본을 주로 자주 가죠.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사우나 한. 일본의 목욕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고, 우리나라 스타일의 좋은 사우나를 좀 정의를 해갖고 만들어 놓으면 이 시장도 되게 재밌는 시장이겠다 해가지고 실제 사우나도 만들고 있고,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일본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대표님. 아, 잘 먹었습니다. 이제 성신여대로 갈 겁니다. 예, 성신여대에 또 최근에 재밌게 만든 호텔 하나 있는데 한번 우리 피디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갈 겁니다. 간다고 하시고 지금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저 커피 사러 갑니다. 메가커피. 진짜 메가커피 진짜 찐이시네요. 네, 피디님 오늘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오늘 메가커피 먹지 못했습니다. 아 맞네. 네. 카드를 넣어주세요. 대표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첫 프로젝트 한 게 언제예요? 5년 전이죠. 어디 현장이에요? 천안에 있는 소륜 호텔이라는 홍콩 레트로 컨셉의 호텔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30객실을 3억 정도의 리모델링을 한 건데, 보통 30객실 정도 리모델링 하려면 9억에서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리모델링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으로 이제 호텔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호텔 만들 때는 제가 트럭 갔다가 그 동네에 있는 중고나라랑 당근마켓 다 뒤져가지고 진짜 그 아파트 단지에서 나온 오래된 가구들로 만들어진 레트로 호텔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호텔이 첫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대표님한테는 모든 현장이 소중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가장 힘들었고 좀 그나마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현장이 있을까요? 제가 만들 때도 뭐 희열을 가장 느끼는 순간은 완성됐을 때랑 실제 제가 예상한 매출이 정상적으로 잘 나와줄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힘들었던 것도 만드는 과정이 힘든 건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 초반에는 내 생각과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상권을 좀 잘못 읽고 이런 경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매출에 오차범위가 좀 있는 현장을 만났을 때 저는 더 힘든 것 같고, 사업 초반에 했었던 여러 가지 오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100개 이상씩 이렇게 만들었으면 실패할 확률을 줄여드릴 수는 있다, 이렇게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몸이 힘든 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제가 제 스스로 주문도 그렇게 넣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부터 원래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제 CEO가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바뀌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마인드가 거의 비슷했어요. 저는 회사 다닐 때도 제가 회사원이라고 정의한 적이 없었어요, 스스로는. 예, 저는 진짜 제 회사처럼 일했어요. 정말 막 새벽 2, 3시까지 일하는 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도 아예 없었어요. 이 회사가 막 커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비록 사원이었지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한테 회사는 이게 창업 사관학교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뭔가 창업을 할 때 지금 내가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들을 풀고 있는 거가 다 좀 밑거름이 된다 라는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확신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 재밌게 했죠. 그때도 되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다만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새벽까지 일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실적만 잘 나오면 된다 였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제가 저희 직원분을 위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거지도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럼 대표님 인생에서는 힘들었던 적이 없나요? 저는 힘들다, 뭐 외롭다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그냥 그런 감정을 잘 못 느끼게끔 사고를 주로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보다 그냥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지? 좀 그렇게 바로 좀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주워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사실은 막 일이 많고 피곤하고 이래서가 아니래요. 그러면요? 내가 해야 될 거를 의식적으로 안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걸 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풀려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한테는 맞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합니다, 그냥. 제가 문신이 딱 하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라틴어예요. 아, 너 말할 필요 없다, 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행,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단 시작해 놓으면 그 다음이 뭐가 있는 거지 시작 안 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주문을 스스로 저한테 걸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낡은 모텔이었습니다. 옛날에 관성적인 모텔의 리모델링으로 오픈했으면은 아마 매출이 5천, 6천 넘기 힘들지 않았을까. 22객실의 호텔이거든요. 되게 까맣게 생겼네요. 여기는 동굴 컨셉의 호텔이에요.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데도 매일매일 오픈 이래로 만시되고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 들어서 보실까요? 회식할 때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말하기 무섭게 바로 진짜 손님이 바로 보네요. 들어오죠. 이런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이걸 들고 진짜 동굴 탐험하듯이 들어가는 게 이 호텔의 컨셉이에요. 우와. 이게 동굴이에요. 와, 진짜 동굴 같다. 네. 그리고 이게 침대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침대. 아, 진짜요? 예, PD님 한번 앉아보실래요? 우와. 엄청 푹신하죠? 네. 그냥 푹푹 들어가네요? 예, 여기서 하루 주무시면은 못 깹니다. 이 호텔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컨셉을 만든 게 아니고, 이 방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정말 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좁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전부 다 철거하면 목공사를 새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자. 그냥 이렇게 못생긴 모양이 있어도 특수 도료를 발라서 돌 느낌이 나게 하면은 이거는 동굴의 컨셉으로 만들 수 있고, 뷰도 없어요. 창문 열면 옆집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뷰가 필요 없는 컨셉으로 하자. 대신 동굴처럼 만들었으니까 완전히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잠을 재우는데 되게 필요한 것들. 화장실에는 욕조가 있고, 다도를 할 수 있고, 아로마 향을 맡을 수가 있고, 지금 잘 들어보시면 방마다 실제 이렇게 물 떨어지는 동굴 소리를 냈어요.
원하시면 이걸 끌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동굴에서 하루 내가 완전히 편안하게 자보는 경험을 여기는 제공을 하는 그런 숙소예요. 큰 방도 있나요? 그럼요. 재밌죠? 여기가 지하에 그냥 버려져 있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파티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넓은 공간이 버려져 있어서 여기를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목욕탕으로 하자. 그래서 이 방은 거의 30만 원에 매일 팔리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 방의 묘미는 바로 이 빔 프로젝트입니다. 동굴 안에서 내가 목욕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여기 습식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우나 좋아하잖아요. 80도 온도로 사우나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영화도 볼 수 있어요. 너무 색다른데요? 그죠? 이거 그 옛날에 그 대중목욕탕 이런 데 가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실제 절수형 샤워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실은 료칸 같은 느낌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레이아웃이 기니까 목욕하면서도 영화 볼 수 있고, 이건 아쿠아 패브릭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영화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와, 이 작은 공간에서 뭘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궁금한데 여기가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와요? 여기 22객실이거든요. 요번 달 기준으로 한 9천만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완성되기 전에 그때는 얼마가 나왔었어요? 완성되기 전에는 여기는 3천만 원 매출 나오면 잘 나오는 데였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2배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리모델링 했을 때 보통 4천에서 5천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고 리모델링을 해요. 6천만 원 정도 나오면은 진짜 잘 냈다 하는 건데, 여기는 8천 후반에서 9천만 원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데보다도 이미 2천만 원이 더 나오는 거잖아요, 월에.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은 2억 4천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좋은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거죠, 이미. 보시는 사람들은 네.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미 2팀이 들어왔고 맞아요. 저희가 한 방 봤잖아요. 나오자마자 또 한 팀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는 매일 만실이고 숙박업은 좁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매출을 거짓말로 얘기 못해요. 이 케이브 컨셉은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컨셉이 됐고, 모든 객실의 욕조에는 샤워기가 저 위에도 달려 있어요. 자연 속에서 비 내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레인 샤워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놔가지고 목욕하면서도 레인 샤워 맞으면서 이런 목욕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디테일들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료칸 컨셉의 호텔을 만들 때는 이런 실제 목욕의 경험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 매출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스페이스 플래닝 연 매출은 스페이스 플래닝 연 매출은 올해 기준은 7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다시 한 번만 맞추면 700억. 700억이요? 저희 요번 연도 마감 기준이 아마 700억 매출할 것 같아요. 이게 호텔 리모델링, 모텔이라 하더라도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는 정말 30객실 가진 호텔들도 한 10억씩은 인테리어를 해야지 새로운 호텔로 거듭날 수 있어요. 시장의 평균 단가가. 그래서 굉장히 한 번의 시공이 굉장히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큰 시공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누구한테는 이게 꿈의 금액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지금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좀 멀었어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바꿔도 지금 150개 정도 바꿨잖아요. 전국에 23,000개 있잖아요. 저 아직 1%도 못했어요.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작년 6월에 저희가 종합건설면허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축도 할 수 있고 이런 회사가 되었는데, 지금 이미 이제 신축도 하고 있고 리조트도 이제 만들고 있고 하거든요. 이 사업도 정말 잘 궤도에 안착을 해야 제가 진짜로 숙박 전문 시공사로서 건설업까지 전부 다 저희가 섭렵하는 그런 이제 큰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마인드가 남다르신 것 같은데 대표님은 꿈이 뭔가요?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결국 내가 막 의도하고 만든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저는 그때그때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 거고, 그게 노력이 아니에요. 저 재밌어서 한 거거든요. 지금 어떤 행동 실행 하나하나 하는 게 내가 나중에 더 큰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영향을 분명히 끼친다 라는 그런 믿음만 갖고 좀 하고 있고, 종합건설사로서도 압도적으로 도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했을 때 매출이 잘 나올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많죠. 그런 분들에게 좀 해결 방안 같은 건 없나요? 이런 부동산의 거래나 부동산의 물건 검토나 이런 거는 일반적인 상가나 이런 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게 현금 흐름을 내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사놓고 임차인을 채워서 내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내는 게 전혀 아니고, 되게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있는 사업이에요. 대신 내가 매일매일 숙소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그 무엇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모델이 되는 거라서, 그런 지점에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성격이 있어요.
처음에 개발할 때도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지가에 대한 가치 평가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 이게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으로 이렇게 상품을 만들고 공간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는 이런 이제 역량도 필요하고,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능력, 마케팅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다 갖고 있는 경우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어떻게 내 사업에 끌어 들어오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회사에서 공간을 만들었을 때도 업계의 탑티어들하고 일을 쪼개가지고 분업했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업도 분업해야지 각자 전문 영역에다가 리소스를 부어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건물주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떤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전문가를 찾는 게 오히려 더 성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사실 이제 시공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이제 열심히 호텔만 만들다가 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번에 이제 강의를 열었거든요. 근데 1기 수강생이 50분이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엄청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들 전부 다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임장하고 8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강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거기서 건물주가 6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8주 동안 6분이 이제 호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와.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종합예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세스를 나눠 가지고 각 프로세스당 어떤 사람이 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찾아서 PM 성격으로 이 부동산 투자를 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실제 제 강의는 뭐 이론적인 거 설명한다기보다, 이론적인 것도 물론 이제 8주 동안 설명은 하지만, 실제 제가 만든 현장들에 와서 이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얼마에 만들어졌고 처음에 얼마에 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출이 얼마가 나오니까 지금 현재 운영이익률은 얼마고, 이런 숫자로 다 되어 있는, 이렇게 사업이 만들어진 걸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현장감 있는 강의라서 아마 되게 재밌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가 되게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로 강의 정보 남겨 놓을 테니까 그것도 참여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 미팅이 또 1시간 뒤에 이제 있으니까 회사 들어가서 내근 시작해야죠. 오늘 회의할까요? 이제 마무리가 미팅 하시는 거예요? 네, 미팅하고, 저는 이제 개인 업무도 이제 또 남아있으니까, 저 다 찍으면 저 PD님 오늘 퇴근 못 하십니다. 이거 깜깜해질 때까지 해야 돼서. 네, 12시 정도 돼야지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스텔 용도 변경 프로젝트에 주로 이제 부츠의 좀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대육탕도 있고, 그다음 마사지도 있고, 다이어트 샵도 있고, 캡슐 호텔도 있고, 호스텔도 있어요. 다 따로 노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휴식의 본질에 근거하는 이런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다 5분에서 10분 거리거든요. 네, 오늘 회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은 회사가 네. 이렇게까지 성장하기까지가 어떤 이유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세요? 더 성장해야 되고요. 우선 저희가 초기부터 잡았었던 팀 컬러는 중소형 숙박업소가 매출을 잘 나오는 공간으로 꼭 이렇게 상품화에 성공시키자 라는 어떤 목표를 잘 설정을 했었던 것 같고요. 각 파트에 이제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직접 자기 호텔을 만드는 것처럼 열의를 쏟아서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라고 좀 회고를 해봅니다. 그래서 운도 되게 좋았고, 저희가 타겟하는 산업도 좋았고, 사례를 통해서 잘 시장에 알려지면서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돈을 버시는 이유가 뭔가요?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매출을 정말 올려야 되겠다 라는 표면적인 생각은 항상 있는데, 그건 당연했거든요. 그건 생존에 대한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 생각한 적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사실 다른 욕구가 더 강해요. 저는 뭔가 성취욕이나 뭐 인정욕이나 이런 게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도 박봉을 받아도 새벽 2, 3시까지 일을 하고 성취를 하려고 그렇게 쫓았던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보통 본인이 가진 욕구를 채우면서 사는 거는 행복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돈은 따라온다는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에너지를 보고 자기 일처럼 좀 잘 해줄 수 있겠다라는 에너지가 좀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더 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막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창업하신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제가 원래 다른 분의 인생에서 뭘 해라, 뭐 조언, 그런 거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각자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각자의 강점이 달라서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변수들이 생기고 거기다가 운까지 더해져야 돼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변하지 않는 거는 자기가 아직 뭔가 원하는 바대로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공통적인 거는 실행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생각만 해서는 본인밖에 몰라요. 아무도 그분이 뭐 하시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 제가 한 5년 전, 뭐 10년 전 이때 저를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실행을 하니까 그 실행과 실행이 계속 이제 모여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규모가 커지고 이랬었던 것처럼 계속 실행하는 거는 계속 가능성들을 던져놓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실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거의 모든 말씀입니다. 오늘 촬영은 괜찮으셨나요? 너무 PD님께서 양질의 질문을 또 해주셔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PD님과 돌아다니면서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 PD님께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더욱더 번창하십시오, 대표님. 감사합니다. PD님도 더욱더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